안녕하세요. 헌부중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 현교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32강 1920년대 국외 독립운동, 국외 무장투쟁에 대해 공부할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일제강점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를 공부할 때는 어떤 식으로 내용을 공부해야 한다 그랬죠? 일제강점기를 바라보는 눈. 자, 첫 번째, 뭐부터 생각해야 한다? 그렇죠. 시기입니다. 내가 지금 공부하는 이 내용, 이 부분이 일제강점기 전체에서도 어느 부분, 어느 시기에 해당하는 내용인가? 시기를 먼저 파악해야 돼요. 일제강점기는 크게 몇 개의 시기로 쪼갤 수 있죠? 네, 10년 단위로 3개의 시기로 쪼갤 수가 있습니다. 1910년대, 1920년대, 1930, 40년대 이렇게 3개의 시기로 쪼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럼 일제강점기 이렇게 편하게 3개의 시기로 쪼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시기별로 뭐가 변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일본의 식민 지배 방법이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공부하는 내용이 일제강점기 전체에서 어느 부분, 어느 시기에 해당하는가 시기를 먼저 파악하고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그렇죠. 그 해당하는 시기에 일본이 우리 민족을 어떻게 지배했는가? 일본의 식민 지배, 식민 통치 방법에 대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뭐랑 뭐로 나누어서? 정치와 경제로 나누어서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여기서 끝나면 일본사야. 그다음 뭐 해야 돼? 그치? 그 시기 일본의 식민 지배 방법을 배웠다면, 일본이 우리를 어떻게 때렸는가 배웠다면 거기에 맞서서 우리가 어떻게 저항하고 반격했는가, 우리가 어떻게 독립운동을 했는가, 그 해당 시기 독립운동에 대해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건 어떻게 나눠야 되죠? 네, 지역별로, 국내와 국외로.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게 어떤 부분이에요? 시기로는 몇 년대? 1920년대. 어떤 내용 공부하고 있죠? 맞습니다. 1920년대 독립운동에 대해 공부하고 있어요. 그 독립운동 중에서도 지난 시간에는 2시간에 걸쳐서 국내 독립운동에 대해 공부했죠. 1920년대 국내 독립운동은 크게 무슨 주의와 무슨 주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죠? 그렇습니다.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사람의 실력을 강조하고 실력에 따라 사람이 차별받는 게 당연하다 생각하는 민족주의는 어떤 방법으로 독립운동했죠? 네, 우리의 실력, 교육과 산업에서 실력을 기르자 실력 양성운동. 그래서 무슨 운동, 무슨 운동? 교육의 밀립대학 설립운동, 산업의 물산장려운동을 진행을 했죠. 그에 반해 사회주의는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노동자랑 농민이 평등한 세계를 만들기 위해 지주 잡으니까 잡아 족치자, 노동운동, 농민운동, 노동쟁이, 농민쟁이, 그래서 원사 노동자 총파업, 암태도 후작쟁이 이런 걸 공부했어요. 자, 근데 이제 일본의 치안유지법으로 위기에 빠진 사회주의와 일본의 이간책으로 타협적 민족주의가 나오면서 분열된 비타협적 민족주의, 남아있는 이제 제정신 박힌 비타협적 민족주의, 이들이 이런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려고 했죠? 네, 하나가 되자 민족유일당 운동. 그래서 나온 게 뭐였죠? 60만 세 운동, 신간의 광주학생 항일운동. 우리가 이렇게 민족유일당 운동의 관점에서 60만 세 운동과 신간회를 공부했고, 그 다음에 그 신간회가 지원했던 광주학생 항일운동에 대해서도 공부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기본적인 뼈대를 세우고 그 속에서 내용들을 채워나가야 돼요. 이게 내용이 많아질수록 다짜고짜 막 광주학생 항일운동 막 이렇게 그것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큰 그림 안에서, 뼈대 안에서 내용을 정리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1920년대 국내 독립운동 봤으니까 이제 뭐 볼 차례일까? 국내를 벗어나서 국외 독립운동에 대해 공부할 거예요. 자, 여러분, 1920년대 국외 독립운동은 한마디로 무장 독립투쟁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영화 봉오동 전투, 좀 됐긴 했지만 봉오동 전투가 개봉을 했었죠. 그 외에 영화 뭐 밀정이라든가 암살같이 여러분들 여러분이 흔히 이제 일제강점기를 소재로 한 그런 영화나 드라마 중에서 다 그 멋있게 요원들이나 군인들이 막 일본과 싸우는 그런 무장투쟁은 다 1920년대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때부터 활발하게 시작이 돼요.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1920년대 국외 독립운동, 그 중에서도 무장 독립투쟁에 대해 공부할 건데, 일단 물어봐야 돼요. 왜 1920년대부터 무장투쟁이 활발해졌을까요? 10년대에는 무장투쟁이 있었나요? 네, 없었습니다. 그럼 왜 20년대부터 시작됐을까? 그치, 1910년대는 준비기간이었잖아. 우리 1910년대 국외 독립운동 배웠죠? 이제 막 나라가 망하고 외국으로 이제 독립운동을 위해 사람들이 옮겨갔잖아요. 이제 막 독립운동가들이 옮겨갔잖아요. 처음부터 활동할 수 없죠. 일단 독립운동가들이 생활할 수 있는 근거지, 기반시설, 베이스 캠프를 만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1910년대엔 우리가 국외
독립운동 기지 건설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만주 연해주를 중심으로 서간도, 북간도 연해주 이렇게 거기서 이제 10년 동안 열심히 기지도 건설하고 군대도 기르고 힘을 축적한 게 언제 터지는 거야? 20년대부터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대에 그 기나긴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20년대에 이런 화려한 독립운동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무장투쟁이 활발해진 이유는 여러분 우리 3.1운동이 일어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국제적으로 뭐 때문에 뭐에 적용을 받아보고자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전 세계 모든 민족은 자기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던 그 1차 세계대전 승전국 승전국 대표인 미국 대통령 윌슨이 말했던 민족 자결주의 이거에 적용을 받아보고자 3.1운동 일어났잖아. 근데 아시다시피 이건 진짜였나요? 아니었죠. 그때 우리 몰랐지만 이 민족 자결주의는 철저하게 승전국의 입장, 그러니까 승전국이 패전국의 식민지를 뺏기 위해 만든 거다 보니까 패전국의 식민지에만 적용이 되고 1차 세계대전 승전국에는 적용이 안 됐어. 일본은 승전국이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3.1운동이 일어나고 그 3.1운동의 결과 만들어진 임시정부도 초반에 이 민족 자결주의를 믿고서 어떤 방법을 중심으로 독립운동했죠? 외교론을 중심으로 독립운동했잖아. 근데 그 외교론이 시간이 지날수록 효과가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사람들이 느낀 거죠. 아, 이거 민족 자결주의가 개뻥이었구나. 우리에겐 적용이 안 되는 거였구나. 라고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이제 말하는 거죠. 독립은 다른 나라의 손에 맡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 손으로 해야 한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부터 더 무장투쟁에 힘이 실리게 된 거야. 하여튼 이런 이유 덕분에 20년대부터는 준비도 끝났고 사람들의 그런 의식도 바뀌었기 때문에 이 무장투쟁 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외교론의 실패에서 비롯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봐야 돼. 이제 우리 프린트 오늘 공부하는 이 1920년대 국외 무장투쟁은요. 프린트는 40번 프린트, 교과서는 67에서 68페이지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프린트를 한번 보시면 1번에 1920년대 국외 무장투쟁의 전개 한눈에 보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무장투쟁을 되게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건 되게 쉬운 부분이야, 사실. 일종의 틀이 있습니다. 이 무장투쟁 한마디로, 영화라 생각하시면 돼. 우리 보통 영화 생각해봐요. 주인공이 있고 악당이 있죠. 그럼 이 악당은, 이 빌런은 주인공에게 끊임없이 시련을 줍니다. 근데 이 주인공이 그 시련 당한다고 굴복하나요? 안 하거든요. 이 악당이 주는 시련, 빌런이 주는 시련을 극복하죠. 그럼 또 빌런은 또 시련을 줘. 또 그 시련을 극복하고 결국 이 히어로 영화 같은 게 보통의 히어로 영화가 시련과 극복이잖아. 우리 20년대 국외 무장투쟁이 딱 그런 거야. 악당인 일본이 주는 시련을 주인공인 독립군이 극복해 나가는 이 시련과 극복의 반복입니다. 이 기본적인 틀을 잡아 놓고서 내용을 공부하셔야 합니다. 한번 볼게요. 지금 일단 이거는 예고편 보듯이 20년대 무장투쟁 한번 제가 쭉 개관해 드릴 거야. 세부적 내용은 좀 이따 설명할게요. 자, 처음은 우리 주인공 독립군의 승리로 시작을 합니다. 바로 우리가 두 번의 승리를 거둡니다. 영화로도 나왔던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이 중심이 되어서 승리했던 봉오동 전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김좌진의 북로군정서군과 독립군 연합부대들이 함께 싸운 청산리 대전투가 있습니다. 청산리 대첩이라고도 하고 전투라고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승리가 있으면 그 다음 이제 뭐가 와야 돼? 악당이 본격적으로 시련을 줍니다. 일본이 독립군에게 시련을 줘요. 첫 번째가 바로 간도 참변입니다. 독립군의 근거지, 생활 근거지가 됐던 이 간도 지방에 있던 독립군의 가족, 우리 동포들, 민간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해요. 군인들이, 일본 군인들이. 이 간도 참변으로 독립군의 이제 근거지가 초토화되는데, 여기서 포기할 수 없죠. 시련이 있으면 뭐가 있죠? 항상 똑같아. 시련이 있으면 뭐가 와야 돼? 극복. 그래서 남은 독립군들이 일본에게 복수하자고 독립군 통합부대를 만드는데 그게 대한독립군단입니다. 총재는 서일이었어요. 서일이라는 사람. 자, 근데 문제가 있어. 지금 독립군이 모이긴 모였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죠? 어디가 초토화됐어. 그래, 이 무장투쟁을 하는 독립군들의 근거를 참고로 말했죠, 여러분들. 독립운동할 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 그 사람이 어느 장소에 있는가를 알면 그 사람의 목적을 알 수 있다 그랬죠. 독립운동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무장투쟁, 일본과 싸우자고 하는 이 무장투쟁을 하자는 분들은 주로 어디에 근거지를 둡니까? 그쵸. 국외지방이라 일본의 감시가 미치지 못하지만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국내로 들어가서 일본 놈들 때리고 튀고 치고 빠지기 좋은
그런 곳이 어디예요? 만주랑 연해주였죠. 그 중에서도 만주 지방이 더 활발했고요. 연해주 너무 추우니까. 그 만주 땅 안에서도 주로 어디가 중심지였죠? 네, 원래 우리의 땅이었던 간도. 여기가 중심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독립군들도 거기서 생활을 많이 하고, 일본의 그런 토지조사 사업이나 판미증식 계획으로 못 살겠다 그러고 도망쳐 나온 동포들도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독립운동의 근거지였거든? 근데 그 근거지가 지금 완전히 일본의 손에 의해서 초토화가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당장 독립군들이 근거지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간도를 재건해야 되냐? 아니면 새로운 곳으로 떠나야 되냐? 고민하고 있는데 러브콜이 걸려옵니다. 따릉따릉 우리한테 오세요. 우리한테 오시면 여러분 먹여드리고 재워드리고 여러분의 근거지를 우리가 제공하겠습니다. 라는 러브콜이 와. 누구한테서? 러시아한테서. 그 말을 믿고 독립군들이 러시아 땅, 자유시, 이러면 되게 멋있죠. 프리덤 시티, 자유시로 이동을 합니다. 근데 이게 함정 카드였어요. 좀 알겠지만 여기서 독립군들이 이 자유시에서 일본의 협박을 받은 러시아군에 의해서 대량으로 학살당하게 됩니다. 도와준 데서 갔더니 함정이었던 거야. 이 자유시에서 독립군들이 무자비하게 학살당합니다. 자, 이게 또 시련이죠. 시련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그죠? 이제 또 시련을 극복해야죠. 여기서 포기하지 않아. 살아남은 독립군들은 어디로 돌아오느냐? 역시 우리가 갈 곳은 간도밖에 없구나. 만주, 간도밖에 없구나. 하고 다시 원래 근거지였던 간도로 돌아와. 근데 간도가 초토가 됐잖아. 그럼 어떻게 하죠? 그 간도를 재건해야겠죠. 그걸 재건하는 과정에서 세 개의 정부를 만듭니다. 이게 바로 삼부거든요. 삼부의 성립. 참의부, 정의부, 식민부. 이렇게 세 개의 부를 만들게 됩니다. 자, 또 이제 뭐가 와야죠? 시련이 와야죠. 이게 시련과 극복의 반복이야. 그 얘들아 생각해봐. 일본 입장에서 이거 골 때리는 거예요. 지금 몇 번을 찍어 눌렀는데 봐봐. 두 번의 참변이야. 간도 쓸어버려. 간도 참변. 자유시로 쓸어버려. 자유시 참변. 근데 또 와가지고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일본이 보기에는. 그래서 일본이 이번에는 이 만주, 간도 지방에 있는 중국 도적대, 깡패, 공무원, 경찰이랑 단체로 협약을 맺어요. 독립군 잡아오면 돈으로 바꿔주겠다. 인간 사냥을 해와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힘 좀 쓴다는 군벌, 깡패, 경찰 닥치는 대로 독립군을 사냥하기 시작해요. 일본이 돈을 걸어가지고. 이게 바로 미스야 협정이야. 이거 나타내는 게 뭐냐면 여러분 혹시 좀 이게 예전 영화라 여러분이 모를 수도 있는데 하정우랑 전지현이 주연한 영화 중에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 보시면은 전지현 독립군이 전지현이 독립군이거든. 이 전지현이 비밀 임무를 띠고 이제 다 그 중국 땅에 숨어 들어가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중국 경찰이 문 빵 차고 들어오더니 사람들 신분증 검사를 해. 그 전지현이 막 어쩔 줄을 몰라요. 이거 어떡하지? 이러고 있을 때 딱 이제 하정우가 원래 이렇게 영화가 다 그렇죠. 백마탄 왕자님처럼 딱 그 중국 경찰이 올 때 전지현한테 기습키스를 딱 하죠. 그리고 이제 중국 경찰한테 유창한 중국어로 우리 신혼부부다. 우리 신혼부부고 여기 지금 신혼여행 중이다. 라는 식으로 해서 위기를 넘어가. 왜 전지현은 중국 경찰을 두려워했냐? 이것 때문에. 중국 경찰이 신분증 검사 왜 했냐면 숨어들어 있는 조선 독립운동가 잡아서 일본에게 넘기면 돈 받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 역사를 알고 보면은 영화가 되게 그런 장면도 보고 야 고생 잘했다 싶더라고 나도. 그런 게 보입니다. 아무튼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세 개의 부로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세 개의 부로 쪼개져 있으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뭉쳐야죠. 그래서 이 3부가 일본의 이런 일본과 중국의 미스야 협정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통합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이건 근데 사실 3부 통합운동부터는 3, 40년대 이야기야. 그러니까 20년대는 이 미스야 협정에서 끝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 1920년대 자, 우리가 이번 시간 어떤 내용 배운다고? 1920년대 국외 무장투쟁에 대해 공부할 거고요. 크게 시련과 극복해서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부터 미스야 협정까지 1년의 사건들을 쭉 공부할 건데 여기선 시험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첫 번째, 가장 그 스탠다드한 문제는 순서. 1920년대 이 무장투쟁이 전개된 순서대로, 이 순서를 맞춰봐라. 순서대로 배열해봐라. 사건들을 딱 던져주고 이 사건들을 발생한 시간 순서대로 배열해봐라. 시간 순서 맞추는 문제가 나오고요. 또 하나는 개별적인 사건들에 대해서도 물어요. 개별적인 사건. 근데 주로 이 개별적인 사건을 묻는다면은 봉오동 전투랑 청산리 전투를 비교하는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와요. 제일.
이 둘을 이제 구분할 수 있느냐,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느냐. 마치 이게 2학년으로 치면은 여러 나라 성장 중에서 옥저랑 독일 구분해라 이런 거 비슷한 건데 미안합니다. 기억 안 나시죠? 아무튼 그런 게 비슷한 건데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 이걸 구분할 줄 아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좀 잘 나오냐 하면은 간도 참변, 자율시 참변 이런 거 이제 좀 묶어서 나오기도 하는데 사실 나머지는 좀 B급이고요. 결국 시간 순서 맞추는 문제나 봉오동 천사인 전투 구분하는 게 A급이에요. 거의 그 두 개에서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자, 봅시다. 그럼 이제 우리 아래로 내려와서 본격적으로 이 국외 무장투쟁의 전개 과정, 이 개별적인 사건들 하나하나 볼 건데 지도가 나와 있죠. 지도가 나오는 이유는 뭘까? 그래, 뭘 파악하라는 거야? 사건이 발생한 위치를 파악하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글로 나오기도 하지만 지도로 여러분이 봉오동 전투랑 청파인 전투가 발생한 지역이 어디인지, 간도 참변, 자유시가 어디인지 위치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 이제 지도를 통해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우리 1920년대 국외 무장투쟁이 전개되는 과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승리로 시작을 하고요. 크게 이제 승리, 그 이후부터는 시련과 극복의 반복이다 라는 이 기본적인 틀, 이 스토리 라인을 머릿속에 딱 새겨놓으면 그 다음에 맞추기만 하면 돼. 자, 뭐라고요? 승리 이후에 뭐의 반복? 시련과 극복. 승리 이후에는 시련, 극복 이렇게 이어진다 라는 거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우리 승리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승리. 크게 우리가 두 번의 승리를 거둡니다. 거기 이제 여러분 그 프린트에 보시면 크게 세 개의 지도가 나와 있죠. 그 아래쪽에. 그 중에 첫 번째 지도 위에 별표 치고 뭐라고 나와?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우리의 승리입니다. 이 봉오동 전투랑 청산리 전투는 일어난 지역을 지도에서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분들 지역 아셔야 되고 누가 이끄는 어떠한 독립군 부대가 활약을 했는가 그것도 알아야 돼. 자, 뭐랑 뭐? 봉오동 전투랑 청산리 전투는 이 둘을 비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야. 그러니까 그 1920년대 국외 무장투쟁 운동이라고 하는 그 흐름 속에서 승리라고 하는 틀에서 묶어서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 각각의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를 비교하는 것도 무척 중요해. 그럼 뭘 비교해야 돼? 전투가 발생한 지역, 그리고 거기서 누가 이끄는 어떤 독립군 부대가 활약했는가 아시는 거 중요합니다. 봅시다. 첫 번째, 봉오동 전투입니다. 영화로도 나왔죠, 여러분들. 그 당시 우리나라 국외 무장투쟁을 하시는 분들이 주로 어디서 근거지를 두고 독립운동했다? 외국 지방이라 일본의 간섭이 미치지 못하지만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국내로 들어와서 때리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벨트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 만주, 그 중에서도 간도 지방의 독립군이 근거지로 뒀다. 그래서 독립군의 전략은 이거예요. 벨트, 치고 빠지고야. 자, 이 간도 지방에서 활동한 독립군들이 틈만 나면 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어서 국내 지방으로 들어와. 그 들어와서 일본 관청, 일본 이제 뭐 공공기관이나 일본 경찰서를 빵 폭파시키는 거야. 드르륵 하고 빵 폭파시켜. 그 일본 놈들이 열받아가지고 잡아라! 이러면 이제 다시 강 넘어서 이 만주 지방, 중국 땅으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일본 놈들은 못 따라오지. 일본이 때리고, 야, 넘어와봐. 너네 못 따라오지. 여긴 중국 땅이야. 이러고 이제 막 약 올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그 민속촌에 가도 그 벨티 아저씨 있잖아. 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벨티하고 뛰면은 사람이 너무 열받으면 어느 순간부터 이성을 잃어버리죠. 일본도 너무 화가 나는 거야. 맨날 독립군이 너무 와가지고 때리고 빠지고 못 넘어오지 막 이러고 하니까 일본군 너무 열받아서 일본도 선을 넘은 거야. 야, 중국 땅이건 뭐건 쫓아가. 끝까지 추격해서 저 새끼들 뿌리를 뽑아라 이래가지고 그때 이제 이 부대가 어느 부대였냐?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대한독립군이라는 부대였어요.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이 이 압록강을 넘어서 두만강을 넘어서 한반도 지방에 있는 일본 경찰서랑 그 군부대를 꽝 타격하려고 이제 다시 도망갔는데 일본이 정말 이 강을 국경을 넘어서 중국 땅까지 추격을 해온 겁니다. 이게 월강 추격대인데 규모가 한 500명 정도 되는 부대였어요. 그게 독립군이 당황한 거죠. 뭐야, 이 새끼들 국경을 넘어서까지 따라와? 뭐야? 했는데 독립군 생각한 거야. 이번 기회에 이 추격하는 일본군을 우리가 괴멸시켜보자.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독립군과 일본군을 비교하면 어느 쪽이 더 무기나 훈련 상태가 뛰어날까? 그냥 독립군이 아니라 일본군입니다. 이거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야 돼요. 무장의 상태나 훈련 정도는 일본군이 독립군보다 훨씬 뛰어나요. 독립군이 어디서 총이랑 무기를 구하겠어요? 그러니까 독립군은 굉장히 열악했어요. 여러분 그 영화 봉오도 보면은 걔 누구지? 남자 그 기억이 안 나네. 막 유진열인가?
저격총 쏘고 난리 나잖아. 막 기관총 쏘고 저격총 쏘고. 얘들아, 독립군에 그런 거 없어요. 독립군 중에 총을 가진 명 봐도 절반이 안 돼. 활 쏘고 돌멩이 던지고 이랬어요, 독립군들. 진짜 무기가 제대로 없어가지고. 뭔 저격총이고 기관총이야. 아무튼 완전 무장한 500명의 일본군이 추격을 해오니까 독립군 생각을 한 거야. 일본군을 물리치야 되는데 정면 승부는 답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유인하자. 우리가 매복해서 싸우기 좋은 어디로? 봉오동. 여기가 그 죽음의 골짜기라 불리는 골짜기예요. 이 봉오동 산골짜기로 일본군을 유인해서 여기서 괴멸시키자. 라고 해서 500명의 이 월강 추격대들을 막 아슬아슬하게 쫓기는 척하면서 아슬아슬하게. 왜냐면 독립군은 여기가 근거지니까 여기에 지형지리를 잘 알아. 어디가 지름길이고 어디가 새길이 다 알아. 그래서 일본군들 입장에서 야, 조금만 더 하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식으로 살랑살랑 유혹을 한 거예요. 조금만 더 따라오면 잡을 수 있어. 야, 너도 우리 잡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디까지? 봉오동 골짜기까지 끌고 온 겁니다. 여기서 이제 승부가 벌어집니다. 결과는 누가 이겼을까요? 독립군의 대승이었습니다. 당시 그 추격해온 월강 추격대대가 500명이라고 했죠. 이 500명, 일본군 500명 중에 사망자 157명, 부상자 300명. 그러니까 거의 이제 멀쩡하게 돌아간 놈은 50명이 안 된다는 거야. 500명이 와서. 그 450명이 죽거나 다치거나 했다는 거야. 그에 반해 독립군은 4명 전사. 압도적인 승리죠, 여러분들. 아무튼 자, 정리해보면 첫 번째 승리, 이 봉오동 지역에서 일어난 첫 번째 승리가 바로 거기. 여러분 그 지도에 제가 기본적인 틀은 적어놨죠. 여기 지도에 필기하시는 겁니다. 자, 봉오동 전투 독립군의 첫 번째 승리입니다. 누가 이끄는? 홍범도. 홍범도는 여러분들 구한말에 정미의병 때부터 활약했던 평민 출신 의병장이에요. 이 사람 직업이 뭐였냐면 호랑이 잡는 그 호랑이 사냥꾼 있죠? 사냥꾼이었어. 근데 이제 국내 의병 활동하다가 더 이상 국내에서 의병 활동하기 힘드니까 만주까지 건너온 거야. 자,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대한독립군. 대한독립군이 봉오동 골짜기에서 일본군 500명을 괴멸시킨 승리를 거둡니다. 자, 이제 곤란해진 건 일본이에요. 생각해봐. 일본이 얘들아,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이랑 싸우려고 어디까지 왔어요? 그래, 이 봉오동 골짜기, 얘들아, 이 지도에서 이 위치 파악해야 돼. 이 봉오동 지역까지 왔잖아. 근데 여기 누구 땅이야? 그래, 여기는 중국 땅이야. 만주지방 중국 땅이잖아. 얘들아, 다른 나라의 군대가 그 나라의 허락도 없이 국경을 넘어왔어. 그것도 무장한 군대가. 오늘날에 이러면 전쟁이에요. 이건 여러분 큰일 날 일이야. 그러니까 일본도 일제 선을 넘은 거야. 근데 일본은 빨리 독립군만 소탕하고 돌아가면 변명할 일이 있을 거다 생각하고 왔는데 전투에서도 지고 남의 나라에 무장한 군대를 보냈잖아. 누가 난리가 날까? 중국 정부가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이 미친 너네 뭐야? 너네 지금 우리나라 남의 나라 땅에 허락도 없이 무장한 군대 500명이나 보냈어? 하고 중국 정부가 막 항의를 한 거야. 이제 일본이 생각을 한 거죠. 여기가 중국 땅이라서 우리 이 일본 군대가 이 남의 나라 땅, 중국 땅이니까 허락 없이 국경을 넘어서 활동할 수가 없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 우리 일본군이 이 중국 땅, 이 국경을 넘어 이 중국 땅에서도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을 만한 명분을 만들자. 지금 명분이 없잖아. 활동할 수 있는 군대를 보낼 만한 명분이 없으니까 쌍욕을 먹은 거잖아. 우리가 이 중국 땅에 군대를 보내도 여기서 우리 일본군이 자유롭게 활동해도 중국 놈들이 뭐라고 하지 못할 명분을 만들자. 어떻게 만드냐? 이거 진짜 소름 끼치는 사건인데, 여러분 여기 지도에 훈춘 보입니까? 그게 표시해놨죠, 훈춘. 여기에 굉장히 적은 숫자지만 일본인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일본인 집단 거주촌이 있었어. 마치 오늘날 미국 LA에도 한인 거주촌이 있듯이 만주지방에 주로 이제 한국인들이 많이 살았지만 일본인도 몇 명 있었거든? 근데 여기서 이제 활동하는 중국 도적대한테 일본 정부가 뇌물을 준 거예요. 그리고 부탁을 한 거야. 야, 이 돈 받고 한밤중에 너희 도적대가 이제 군대를 끌고 훈춘 지방으로 가서 여기 살고 있는 우리 일본인들 최대한 잔인하게 죽여줘.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도적대 입장에서는 어리둥절하죠. 그다음 일본 정부가 지금 자기 나라 국민들 죽여달라는 거잖아. 그래도 뭐 돈만 받으면 해주니까 돈을 받은 중국 도적대가 훈춘 지방을 습격해서 거기 있는 일본인들을 잔인무도하게 학살합니다. 야, 너무 끔찍하지 않아? 왜 일본은 이런 짓을 했을까? 그래, 이제 말하는 거야, 일본은. 이런 가슴 아픈 일이 있나? 보아라, 중국, 너희가 나라 관리를 얼마나 못하면 너희 나라 땅에 머무르는 우리 선량한 일본 국민들이 너희 도적대들에게 이렇게 잔인하게 학살당했다. 이제 우리 일본은 너희 중국을 믿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제 너희 중국 땅에 있는 우리 일본인의 안전은 누가 지키겠다?
우리들 스스로 지키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군대를 보내도 너희는 뭘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중국도 할 말 없는 거야. 어쨌건 자기 나라 땅에서 일본인들이 학살당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난 좀 가슴 아픈 게 여기서 죽어가던 일본인들은 알까? 자기를 죽이라고 보낸 게 자기 나라 정부라는 걸. 그러니까 일본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어쨌건 이 사건으로 이제 일본 정부는 중국 땅에 군대를 보낼 명분이 생겼습니다. 그 명분은 뭐야? 중국 땅에 있는 우리 일본인들을 보호하겠다라는 건데, 그러기에는 보낸 군대가 너무 많아요. 일본이 보낸 군대의 규모는 3만에서 5만입니다. 완전 무장한 일본 최정예 육군 보병사단을 한 5만 명, 3만에 5만을 보내. 이거는 이 땅에 머무르는 일본인들을, 여기 땅에 머무르는 일본이 다 합쳐봐서 몇백 명이 채 안 될 텐데, 그걸 보호하기엔 너무 많은 숫자죠. 그러니까 실제적인 목적은 뭐야? 일본인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누굴 때려잡겠다는 거야. 그지? 이 만주, 간도 지방에 있는 독립군 놈들 이번 기회에 씨를 말려버리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복수하겠다 이거죠. 그리고 누굴 잡으러 와? 일본군에게 치욕적인 패배를 안겨준 이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이들을 잡으러 어디로 오는 거야? 봉오동으로 몰려오는 거야. 얘들아,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이 아무리 날고긴다 그래도 자기들 혼자만 해보기 몇백 명이 채 안 돼요. 5만 명을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 그럼 어떻게?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은 일단은 피하자. 일단은 도망가야 된다. 그래서 어디로 옮겨가느냐? 이 봉오동에서 여러분들 표시해놔요. 자, 이 봉오동에서 여기 지도에 7시 방향으로 어디 청산리라고 있죠? 청산리. 이쪽으로 도망칩니다. 일단 도망을 쳐요. 그리고 도망치면서 이 간도지방, 만주지방에 있는 독립군들에게 편지, 전체 쪽지를 쫙 돌립니다. 지금 일본이 5만 명에 달하는 군대를 우리 간도지방으로 보냈다. 이는 우리 독립군 전체를 쓸어버리겠다는 의지다. 그러니까 우리만 타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우리 모두 다 힘을 합치자. 여기서 힘을 합치지 않으면 각계격파 당할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 함께 힘을 합치자. 도와다오, help me 하고 딱 편지를 보냅니다. 여기에 대한 독립군들의 응답은 뭐였을까요? 맞다. 여기서 따로따로 놀면 안 된다. 모두 똘똘 뭉치자. 이래서 이 청산리 지역으로 이 간도지방에서 활동하던, 만주지방에서 활동하던 독립군들이 다 모여듭니다. 그러니까 독립군 연합부대 vs 일본군 5만 명의 대규모 전투가 열리게 되는 거야. 이게 조만간 영화가 나올 거예요. 그 봉오동 전투의 속편이 이제 이거야. 그 다음 시리즈로 제작된대요. 그 다음에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5만 명 상상이 돼요. 5만 명? 와, 근데 몰려왔는데. 자, 이 청산리 전투는 여러분들 일단 봐봐. 지역 파악하고요. 그 다음 뭐 파악해야 돼? 그렇지. 누가 이끄는 무슨 독립군 부대가 활약했는가를 봐야겠죠. 자, 봉오동 전투는 누가 중심이 됐어?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이지. 그럼 이 청산리 전투는 누가 중심이 됐냐? 일단 여기에 당연히 누군 참여할까? 그치? 홍범도가 이끄는 대한독립군은 당연히 참여를 하죠. 여기로 이제 근거지를 옮기고 어쨌건 일본군의 메인 타겟이니까. 그리고 근데 중요한 건 청산리 대첩은 얘네들만 싸운 게 아니야. 독립군 연합부대가 만들어졌다 그랬죠? 이 연합부대에 어떤 부대가 있었냐? 김좌진. 기억나십니까? 이걸 기억하면 정말 공부 열심히 할 친구예요. 1910년대 국내 독립운동 당시에 공화정을 목표로 했던 비밀결사 조직 대한광복회. 그 대한광복회를 만든 게 박상진과 김좌진이라고 했죠. 박상진이 죽으면서까지도 김좌진 행방을 불지 않아서 김좌진으로 도망을 쳤다. 다 기억하고 계시죠? 여러분들? 믿고 있습니다. 김좌진이 누구의 아빠냐? 조선 최고의 깡패 김두한의 아버지예요. 여러분들. 김두한 아시죠? 김두한. 김두한의 딸이 김을동이고, 김두한의 딸이 황찰식의 망할 뻔했네. 김두한 딸이 김을동. 그 김을동의 아들이 송일국. 그 송일국의 아들이 대한독립 만세잖아. 이쪽 집안이에요. 그 송일국의 대한민국 만세. 맞나? 근데 그쪽 집안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근데 이게 참 슬픈 거야. 여러분. 그럼 봐봐. 이렇게 모르시죠? 김좌진, 독립군 장군이잖아. 근데 그 아들은 뭐야? 깡패야. 왜 그럴까? 이게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 아픔이야. 가정을 돌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아들은 낳았지만 여러분, 김두한이 회고록 쓴 게 자기는 김좌진 얼굴을 본 적이 없대. 기억이 안 난대. 그러니까 만주지방에서 독립운동 하니까 국내 들어왔을 때 아이를 낳았지만 아이를 돌볼 시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 없이 자라니까 애가 할 수 있는 거라고? 주먹질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럼 좀 가슴 아픈 게 있죠. 아무튼 김좌진이 이끄는 부대, 딴 말이 했네요. 김좌진이 이끌던 부대가 이 청산리 대첩의 주인공이었던 북로군 정서군이야. 그러니까 홍범도의 대한독립군과 김좌진이 이끄는 무슨 부대? 이 북로군 정서군. 얘네가 사실 중심이었어요. 가장 규모도 크고, 얘네가 중심이 돼서 연합군이 만들어집니다. 그 외에도 역사책에 이름은 안 나오지만 굉장히 많은 다양한
독립군들이 뭉쳐 연합부대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청산리 전투는 홍범도의 대한독립군과 김자진의 북로군 정서군 그 외에 다양한 독립군이 뭉쳐서 독립군 연합부대가 만들어졌다. 전투가 일어난 지역은 청산리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봉오동 전투는 이 봉오동에서 여기서만 일어난 소규모 전투였는데 청산리 전투는 이름은 청산리 전투지만 청산리에서만 싸운 게 아니야. 내가 이게 독립군 3만, 일본군이 3만에서 5만이라고 했죠. 여기에 맞서는 독립군 연합부대가 몇 명이었냐? 몇 명이었을 것 같아? 이 만주지방 전체 독립군이 다 모인 거야. 2,000명이었어요. 많다면 많은 숫자지만 3만에서 5만에 달하는 일본군에 비해 너무나 적은 숫자죠. 2,000의 독립군 연합부대와 5만의 일본군이 청산리 지역을 중심으로 이 인근, 이 근방에서 무려 10일 동안 6번을 싸웁니다. 그러니까 엄청 오랫동안 싸운 거야. 10일 동안 장소를 옮겨가며 6번을 싸우는데 그 6번의 전투 중에 가장 대표적인 전투가 청산리에서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통틀어서 청산리 전투라고 하는 거야.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 자료가 나타내는 전투에 대한 설명으로 뭐 올바른 거를 골라라 라고 하는데 정말 쉽게 나오면 김자진의 북로군 정서군이 중심이 되어 청산리에서 일본군을 격파했다 이렇게 딱 나오거든? 근데 어렵게 나오잖아? 청산리란 지역이 안 나와. 백운평, 어랑촌 등지에서 10일 동안 6번을 일본군과 독립군 연합부대가 싸웠다. 이렇게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여기서 이제 다른 지역이 나올 수 있다고. 백운평, 어랑촌. 그래서 근데 키워드는 독립군 연합부대가 10일 동안 6번을 싸웠다. 라고 하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대규모 전투였다는 거야. 그리고 얘들아, 아무튼 이따 설명을 하고 할게요. 근데 결과적으로 누가 이겼을까? 네, 우리가 이겼다 그랬죠. 승리. 그럼 어떻게 이겼냐? 여러분 잠깐만. 어디 좀 쓸만한 데 없을까? 여기다가 좀 할게요. 이거 안 그려도 돼. 이게 전투에서 이긴 건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본군 3에서 5만, 독립군 2,000명. 10일 동안 6번을 그 청산리 인근 지역에서 싸웠는데, 결과적으로 뚜껑을 까봤더니, 사실 상식적으로 누가 이겨야 돼? 일본이 이건 압살해야죠. 이 10일 동안의 전투가 끝났을 때, 일본군은 3,300명이 전사합니다. 전사자만. 그럼 독립군이 몇 명이 죽었냐? 놀랍게도 독립군은 150명밖에 안 죽었어요. 압도적인 딜교환을 한 거죠, 여러분들. 거기다가 대표적이라고 했던 그 청산리 전투, 이건 전체 전투에서 결과물이고, 이 청산리 전투 하나에서만 일본군은 1,200명이 죽었어요. 그에 반해 독립군은 60명만 죽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압도적으로 이겼느냐? 참고로 무기, 일본은 막 기관총에 자주포에 대포에 다 끌고 왔어. 독립군은 어떻게 이겼냐? 명량이랑 똑같아. 지형지물을 이용한 거예요. 여기에서 독립군이 우세한 건 딱 하나야. 일본은 여기가 남의 나라 땅이잖아. 여기에 지형지리를 전혀 모르는 상태로 왔지만 독립군은 여기가 자기 집 앞마당이란 말이야. 지형지물이 빠삭해요. 그래서 이 청산리 전투 얘기를 해드리면 일부러 독립군은 일본군에게 쫓기는 연기를 합니다. 그것도 연기도 쉽지 않겠지만 일본군에게 일부러 쫓겨서 도망을 쳐. 어디로? 일부러 산 중턱까지. 여기로 독립군이 도망을 친 거야. 일본군이 아래서 딱 포위한 거죠. 야, 이씨 조선진 독립군 드디어 포위했다. 독립군은 지금 산 중턱에 갇혀있다. 이번 기회야말로 이놈들을 뿌리 뽑자 이러고. 근데 얘들이 도망치면 안 되니까 일본군이 한 절반 정도의 병력을 뒤로 딱 빼서 너희는 반대쪽에서 이 산 이제 위쪽에서 반대쪽 산을 돌아서 포위해라. 그러니까 위아래에서 샌드위치로 독립군을 소탕해버리자 라고 전략을 세웁니다. 그 이제 이 독립군을 가운데 놔두고 일본군이 쫙 포위망을 좁혀오는 거야. 절치절명의 순간이죠. 근데 참 신기하게 일본군이 여기 독립군을 거의 포위할 때쯤 되니까 이 청산리 지역에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안개가 쫙 낀 거예요. 안개가 완전 쫙 낀 거야. 일본군도 긴장하면서 이제 처벅 하면 이제 포위망을 좁혀오는 거죠. 근데 이제 저 앞에서 총든 실루엣이 보이는 거야. 독립군이다. 쏴라! 이래가지고 일본이 그 자랑하는 그 대규모 화력 있죠? 막 대포에 막 기관총에 무악 갈겼어. 근데 저 반대편에서도 그에 못지않은 엄청난 반격이 날라오는 거야. 막 기관총에 대포에 수류탄에. 그래가지고 놀라고지 일본군이. 야, 씨 독립군 무기 별거 없다더니 이 새끼들 이만한 무기를 숨기고 있었구나. 여기서 더더욱 뿌리를 뽑아야겠다. 피해보더라도 야! 있는 거 다 퍼부어! 이래가지고 그냥 막 다 퍼부어요. 저기서부터 만만짜리 날라오는 거야. 신나게 박 터지게 싸웁니다. 다음날 안개가 걷히고 봤더니 눈앞에 보이는 건 누구예요? 독립군이 아니라
반대쪽으로 갔던 자기 동료 일본군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동아시아 최강의 일본군대 최강의 일본군이 싸웠으니까 이런 거머한 피해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독립군은 알고 있었던 거야. 청산리 지역에서 이때쯤 되면은 몇 시쯤에 짙은 안개가 끼더라. 그러니까 여기로 유인해서 하면은 일본 놈들 자기들끼리 붙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 안개 꼈을 때 독립군은 쳤어요. 이미 새길로 도망친 뒤야. 반대편 산골짜기에서 와, 잘 싸운다 이러고 팝콘 구경한 거야. 야, 씨, 대포 좋은 거 쓴다잉 이러고 막. 그러니까 이런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이 청산리를 포함한 이 청산리 인근에서 대규모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는 겁니다. 독립군 역사의 길이 남을 어마어마한 승리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하시면, 자, 아무튼 1920년대 국외 무장투쟁 첫 번째는 우리의 승리로 시작한다. 무슨 전투?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 지역과 누가 이끄는 어느 부대가 활약이 두 개 비교하는 게 핵심이야. 자, 봉오동 전투는 이 봉오동 지역에서 홍범도가 이끄는 대한독립군이 활약을 했고요. 청산리 전투는 청산리 인근 지역에서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특히 잘 기억해도 김좌진의 북로군정서군과 기타 독립군이 모인 연합부대가 청산리를 포함한 그 지역 전체에서 6일 동안 10번을 싸워서 일본군과 이겼다. 대표적인 게 청산리였다. 그러니까 백운평이나 어랑촌 같은 게 나와 알아야 돼. 내가 왜 김좌진의 북로군정서군을 체크하라 그러냐면, 너네 대부분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나오면 홍범도 대한독립군 봉오동이네 라고 찍어버려. 근데 어렵게 나오면 그렇게 아닐 수도 있어. 왜?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은 봉오동 전투만 참여한 게 아니라 청산리 전투도 같이 참여했잖아. 그러니까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이 나온다 그래서 무조건 봉오동이 아니라는 거야. 설명을 읽어봐야 돼. 청산리 전투일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근데 김좌진의 북로군정서군이 나오면 그건 청산리 전투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라는 거야. 오케이? 자, 이렇게 구분하시고요. 자, 이제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 시련이 옵니다. 일본의 시련. 여러분 말했죠? 내가 강화도 지역 때부터 이야기했지. 일본이 왜 무섭냐면, 일본은 본인들이 무언가 패배를 하고 실패하잖아요. 거기서 짜증나 망했어 이러지 않아. 일본이 되게 냉정한 나라야. 우리가 왜 실패했을까? 우리가 뭘 못했을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실패해서 얻은 교훈을 절대로 까먹지 않아. 강화도 지역 기억나죠? 부산, 인천, 조선에 해안을 측량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 그거 왜 달라 그랬어? 그래, 임진왜란때 이순신한테 당한 걸 생각한 거야. 지형지물을 모르니까 당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의 바다를 알아야겠다. 자, 아무튼 그런 치밀한 나라입니다. 자, 일본은 이 두 번의 전투에서 패배한 이후에 분석을 해. 우리가 왜 독립군에게 졌을까? 군사수도 우리가 많고 무기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면에서 우리가 독립군보다 월등한데 우리는 왜 졌을까? 원인을 분석해보자. 일본군이 원인을 분석했더니 두 가지 원인이 나온 거야. 하나! 우리가 뭘 몰랐다? 이 봉오동과 청산리 같은 이 간도 지방의 지형지물을 전혀 몰랐다. 그리고 두 번째, 독립군이 이길 수 있다는 이유 두 번째는 이 간도 지방에 독립군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나라 동포들이 굉장히 많이 건너가 살고 있었잖아. 근데 이 동포들이 누구 편을 들까? 그치, 이 동포들은 당연히 우리 편을 들죠. 왜? 이 동포들이 왜 건너갔어? 왜 고향 땅을 버리고 이 이영만리 타국에까지 건너왔어요? 일본의 토지조사 사업 판미지식 계획으로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일본에게 쫓겨서 고향을 버리고 여기로 온 거잖아. 당연히 일본을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봉오동 전에서 나오지만 실제로 여기 살고 있는 동포들이 독립군을 물심양면천합니다. 독립군들 먹을 거 갖다 주고 막 그런 것도 일도 안 해. 여자들이 진짜 그 전쟁하는 도중에 기록에 나와 있어. 동포들이 여자들이 막 그 치마에다가 주먹밥 싸가지고 막 갖다 주고 먹여주고 막 독립군 부상자를 치료해주고 그리고 독립군 숨겨주고 이런 거야. 막 일본군이 와가지고 야 독립군 어디로 갔냐 물어보면은 독립군 저기로 갔어요 이러고는 실제로 여기로 갔는데 저기로 갔어요 거짓말하고 독립군한테 가서 일본군이 지금 여기까지 왔다. 다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군이 파악한 거죠. 여기 있는 조선진들, 여기 있는 조선인들이 누구 편을 들고 있다? 독립군 편을 들고 있다. 문제점을 해결해야겠죠. 첫 번째 문제점, 지형지물을 모른다. 이거 뭐 하면 돼? 그래, 지형지물은 지리는 땅이 움직이진 않잖아. 산이 막 이동하진 않으니까 지형지물은 조사하면 돼. 그래서 이때부터 일본이 대규모 조사가 팀을 몰래 보내서 이 간도 지방의 지리를 막 분석하기 시작해요. 그건 조사하면 돼. 그 두 번째, 여기 있는 조선인들이 누구 편 든다? 독립군 편을 든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뭐 돈을 주고 조선인들을 포섭한다? 더 확실하고 쉽고 효과적인 방법이 있죠. 뭐 하면 되죠? 네, 죽이면 됩니다. 그냥 죽여버리면 돼. 죽여버리면 뭐 없잖아. 그래서 일본은 여기에 간도지방의 지리를 조사함과 동시에 여기 있는 조선인들을 대량으로 학살하는 사건을 벌입니다. 이게 바로 일본 유류계준 실현 간도참변이에요. 간도지방에 있는
이때 일본이 진짜 군대를 보내서 간도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을 다 죽여. 조선인을 다 죽여. 어린아이건 여자건 노인이건 환자건 장애인이건 안 가리고 그냥 조선인이면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는 그 근거지잖아. 집이랑 그런 거 다 초토화시켜요. 싹 다. 싹 다 초토화시킨 거야. 독립군이 활동하는 그 근거지를 쓸어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진짜 비겁한 행동이야. 여러분 전쟁에서 원칙이 있어요. 여러분 전쟁은 누가 하는 거야? 그래, 군인과 군인이 하는 거야. 여러분 전쟁할 때요. 군인은 같은 군인과 싸워야지. 아무리 적국이라 하더라도 그 나라의 민간인은 건들면 안 되는 게 국제법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다른 나라의 군인도 아닌 민간인들을 대량으로 학살한 겁니다. 이거 너무 슬픈 일이죠. 이거 적으세요, 여러분들. 일본군이 누굴 죽인 거야? 그래, 간도 땅에 살고 있는 우리 한국인 민간인을 학살하는 사건입니다. 왜? 독립군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독립군의 근거지를 쓸어버린 거야. 어쨌건 이 간도 참변은 효과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효과는 굉장했습니다. 왜냐? 이게 정말 잔인하지만 확실한 해법이었던 게, 독립군은 왜 총을 들었을까요? 나라를 구하기 위해, 이 나라 조국의 독립을 위해, 물론 그런 분들도 있지만, 그런 거창한 목표를 위해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다수는 굉장히 소박해. 독립군은 처음부터 독립군이었을까? 처음부터 군인이었을까? 아니에요. 독립군의 상당수는 그냥 밭 갈던 농민들이었어. 근데 그들이 왜 손에서 쟁기나 농기구가 아니라 총을 들었냐? 대부분의 독립군은 일본의 그 토지조 사업이랑 산미진식 계획 때문에 도저히 먹고 살 길이 막막해져서 견디다 못해 고향 땅을 버리고 이 간도 지방으로 건너온 사람들이 독립군이 된 거야. 왜? 뭘 하기 위해서? 여기서 밀려나면 더 이상 갈 곳이 없잖아. 여기마저 뺏기면 끝이다. 여기마저 밀려나면 우리 정말 갈 곳이 없다. 내 가족, 내 부모 형제를 내 손으로 지키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거창한 조국을 위해 그런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고 총을 든 거예요. 여기 활동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총을 든 거야. 근데 그 총을 든 이유,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 가족, 내 근거지, 그 지킬 대상이 사라져버린 거야. 독립군 활동하다가 급하게 소식을 듣고 그 근거지가 되는 이 간도지방으로 와봤더니 이미 제2의 고향이 된 이 간도는 초토화돼 있고 자기 사랑하는 부모 형제는 다 싸늘한 시체로 죽어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총을 들 이유가 있어? 없어. 내가 왜 총을 들고 싸우냐? 이미 내가 지킬 대상은 다 사라졌다. 그래서 상당수의 독립군들이, 이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이나 김자진의 북노선정서군 같은 상당수의 독립군들이 총을 놓고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이때. 이게 우리의 시련이었죠. 근데 여기서 굴복하지 않아. 이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 다시 한번 독립군을 재정비하려는 노력, 극복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여기 내가 그 필기해놨죠? 뭐가 만들어지냐? 거기 나왔죠? 대한독립군단이라고 하는 새로운 부대가 만들어집니다. 이걸 이제 부대를 만든 건 홍범도랑 김좌진 같은 그 독립군 장군들이야. 이 사람들이 흩어져가는 독립군들을 다시 불러 모아요. 불러 모은 명분이 뭐냐? 영어 어벤져스 아시죠? 어벤져스 뜻이 뭐죠? 어벤져, 복수하다라는 영어 동사야. 어벤져스 하면 복수하는 사람들, 복수자들이라 그 뜻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죠. 야, 그래, 맞다. 너의 사랑하는 고향, 너의 집, 너의 부모 형제가 일본군의 손에 죽었다. 근데 총을 들지 않겠다고? 넌 분하지도 않니? 너의 부모 형제를 죽인 일본군이 저기 멀쩡히 살아있는데 너 그대로 갈 거야? 네 부모 형제의 원혼이 지옥에서 통곡하고 있다. 뭐 하자? 일본군, 너의 가족을 죽인 일본군에게 복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다시 흩어져간 독립군을 하나로 모아서 만든 독립군 어벤져스 통합부대가 대한독립군단이야. 이 독립군단들이 대한독립군단을 이끄는 총책임자가 서일이에요. 이 총재가 서일이고 그 밑에 부총재로 있던 게 김좌진과 홍범도야. 그러니까 뭐 어벤져스 치면은 서일이 리큐리고 뭐 홍범도가 캡틴 아메리카, 김좌진이 아이언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명목상의 총대장, 실질적인 지휘관들. 이거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이랑 다른 거야, 얘들아. 이건 대한독립군단이에요. 글자가 차이지 완전 다른 부대입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어. 어벤져스를 만든 건 좋아. 근데 지금 뭐가 없죠? 그래요. 이 어벤져스가 활동하던 근거지, 본딘이 지금 초토화됐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해결책은 두 가지가 있는 거야. 다시 간도로 돌아가서 초토화된 간도로 뭐 하는 거야? 복구하고 재건하는 겁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근데 사실 막막하죠, 여러분들. 다시 10년 동안, 1910년대 10년 동안 갖고 온 근거지야. 그러니까 다시 그만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막막하지. 어떡하냐 이러고 있는데 누군가 독립군에게 아름다운 정말 듣기 좋은 말을 합니다.
독립군 여러분, 소식 들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십니까? 근거지가 초토화되었다고요. 근데 설마 거길 다시 복구하신다고요? 어느 세월에요? 그럴 만한 시간과 돈은 있으신가요? 그러지 마십시오. 헛수고하지 마십시오. 저희한테 오십시오. 저희에게 오면은 여러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근거지, 여러분들이 먹을 식량, 잠을 잘 그 숙소, 여러분이 또 그 활동할 수 있는 무기까지, 여러분이 독립군이 활동할 수 있는 모든 기반 시설을 저희가 다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마음 놓고 싸움만 하십시오. 저에게 오시면 먹여드리고 재워드리고 무기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와, 이거 너무 좋은 조건 아니야? 누가 이런 아름다운 말을 했느냐? 러시아였어요. 러시아가 독립군에게 러브콜을 보낸 겁니다. 우리한테 와라! 다 해주겠다! 라고 한 거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갈 때 있을 거예요. 상대방이 너무 좋은 이야기를 하며 이거 나한테 왜 이런 과하게 좋은 조건을 이야기하지? 한 번쯤 의심해 봐야 됩니다. 러시아는 왜 독립군에 이런 조건을 걸었을까? I love Korea, I love 박지성? 한국을 사랑하니까 사랑해요 대한민국? 그런 게 아니에요. 왜 이런 쥐뿔도 없는 독립군에게 왜 이런 조건을 걸었느냐? 당시 러시안 여러분, 이거 안 적어도 돼. 사회주의 기억납니까? 사회주의. 노동자랑 농민이 평등한 세계를 만들자. 기억나지? 그 사회주의가 처음 나온 게 러시아야. 원래 러시안 여러분들, 원래 러시아는 황제가 다스리는 제국이었어요. 근데 그 밑에 있던 이제 노동자라는 농민들이 도저히 못 살겠다 하고 황제를 몰아내고 우리가 평등한 세계를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사회주의라는 사상이 나오고, 그 사회주의 혁명이 최초에 일어난 것이 러시아였어요. 그게 전 세계로 퍼진 거야. 그러니까 러시아는 지금 내전 중이었어. 원래 이제 황제랑 귀족을 따르는 세력을 백군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 백군을 몰아내자고 사회주의 세력을 적군이라고 그랬어. 사회주의를 상징하는 색깔이 붉은 색깔이잖아. 이게 붉은 군대와 하얀 군대의 싸움이었거든. 지금 독립군에게 러브콜을 보낸 건 얘네예요. 얘네가 왜 불렀을까? 그래, 황제랑 귀족 군대랑 싸울 때 이용해 먹으려고 부른 거야. 공짜가 아니에요. 이게 이런 좋은 조건을 내건 거야. 자, 아무튼 이 소식을 들은 독립군 의견은 둘로 나뉩니다. 의심스럽다. 저거 분명히 뭔가 우리를 노리고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는 것이거나 함정일 것이다. 그러니까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자?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원래 우리가 활동하던 우리의 근거지, 간도로 돌아가자!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어느 세월에 간도를 재건하느냐. 지금 우리가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다. 어떻게 하자? 러시아의 조건을 받아들여서 자유시로 가자.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해준다잖아. 라고 하는 게 나뉜 거야. 여러분이면 어떻게 할래요? 참 어려운 문제죠. 독립군도 갈라집니다. 김좌진을 따르는 부대는 우리는 러시아를 믿을 수 없다. 해서 김좌진을 따르는 부대는 일부는 다시 만주 지방으로 돌아오고요. 나머지 서일과 홍범도가 이끄는 나머지 대한독립군단은 러시아로 갑니다. 근데 이 독립군이 이제 러시아 자유시로 어디로 가냐? 그 러시아에서 이제 어디로 오라고 했냐면 여기 지도에 보입니다. 스보보든이라고 보이세요? 그 지도 두 번째 지도 11시 방향 스보보든이 이름은 되게 멋있죠. 프리덤 시티, 자유시. 여기 오라고 했어. 여기 딱 독립군 이동하고 있어요. 근데 이 소식을 듣고 분노한 나라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일본이죠. 일본이 지금 간도를 초토화시켰잖아. 근데 지금 독립군이 어디로 가고 있대? 러시아로 간대. 여기서 다 먹여주고 재워주겠다는 이유로 먹여주고 재워주겠다는 독립군을 부른 거야. 일본이 완전 빡친 거예요. 빡쳐서 이 독립군에게 러브콜을 보낸 러시아 적군에게 협박을 합니다. 야, 너네 우리 일본이랑 독립군이랑 사이가 얼마나 안 좋은지 알지? 근데 그 썩어빠진 독립군을 너희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무기도 주고 근거지를 마련해줘? 너희 그렇게 하는 순간, 너희가 독립군을 보호하는 순간 우리 일본 제국은 너희 러시아 사회주의 세력과 전쟁을 선포하겠다. 그리고 황제, 백군을 전면적으로 도와주겠다. 생각해봐. 이게 러시아 사회주의 입장에서는 일본과 그 거대한 일본 제국과 전면전을 하면서까지 독립군을 받아들일 이유가 있을까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나, 독립군에게? 냉정하게 말해서? 그지? 없잖아.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어떡하지 하니까 일본이 너희가 싼 똥 너희가 치워라. 너희가 독립군을 후탕하지 않으면 우리는 황제를 도와주고 너희 사회주의 세력을 쓸어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야. 그 이제 러시아 사회주의 세력이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누가 러시아 사회주의 애들의 문을 막 두드린 거야. 나가보니까 누가 와 있는 거야? 독립군들이 와 있는 거예요. 저희 여기 오라 그래가지고 여기 오면은 먹여주고 재워주고 무기도 준다 그래서 왔어요. 근거지 마련해준다며요. 추워라. 진짜 오늘 힘들었거든요. 우리 짐 어디다 풀면 돼요? 이러고 독립군이 해맑게 온 거야. 그 약속을 믿고서. 러시아가 되게 당황한 거죠.
벌써 왔니? 이렇게 된 거야. 이제 그래서 사회주의 세력이 해결책을 낸 게 독립군을 쓸어버리기. 근데 봐봐, 이유도 없이 쓸어버릴 순 없어. 왜? 자기네가 불렀잖아. 근데 자기네가 쓸어버리면 전 세계 어떤 나라가 러시아를 믿기, 사회주의 세력을 믿어주겠어요. 그래서 독립군을 쓸어버릴 만한 명분을 만듭니다. 항상 명분이 중요해. 뭐라고 했냐면 독립군 여러분 오셨습니까? 환영합니다. 약속한 대로 여러분을 먹여드리고 재워드리고 근거지를 마련해드리겠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러시아 영토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외국군이잖아요. 저희 땅에서 외국군이 함부로 활동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러시아 땅에 들어온 이상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무기를 우리에게 넘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앞으로 뿔뿔이 해산되어서 우리 러시아 소속의 군대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이 조건을 받아들인다면 머무르게 해주겠지만 이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린 여러분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어떤 조건이 생긴 거예요. 그냥 먹여주고 오기만 하면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했으니까 온 건데 이런 얘기한 거야. 얘들아, 이거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니? 없는 조건이야. 독립군 여기까지 왜 왔어요? 왜? 독립운동 하겠다고 온 거야. 일본과 싸우겠다고 온 거야. 근데 모든 무기를 넘기고 러시아 소속의 군인이 되어서 러시아의 명령만 따르래.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죠. 독립군들이 NO! 그러니까 우리 여기 안 왔다. NO! 거부합니다. 그래서 러시아들이 NO? 거부? 이 순간, 이 조건을 거부한 순간 너희는 남의 나라 땅을 불법으로 무기를 들고 침략한 침략군이다 해서 러시아 군대가 독립군에게 총을 겨눕니다. 그래서 독립군들이 대량으로 학살당하게 돼요. 이게 바로 두 번째 시련, 자유참변입니다. 러시아 정부의 무장 해제와 러시아 군대로의 편입 요구, 이걸 거부한 거야. 근데 여기까지만 들으면 와, 이 일본 나쁜 새끼들, 러시아 나쁜 새끼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엔 또 비하인드가 하나 더 있어요. 마냥 얘들만 잘못은 아닙니다. 독립군도 잘못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그 당시 1920년대에 국내 독립운동, 무슨주의랑 무슨주의 나눠졌었죠? 민족주의랑 사회주의로 나누어져서 분열하고 있었죠. 국내 독립운동 세력도. 그죠? 독립군도 마찬가지야. 이 국외에서 활동하는 독립군도 민족주의를 따르는 세력과 사회주의를 따르는 세력으로 분열되어 있었어. 그 속에서도. 그래서 이 러시아의 이런 요구를 독립군이 다 같이 거절한 게 아니에요. 독립군 내부에서도 사회주의, 러시아가 지금 사회주의 세력이잖아. 지금 이거 부른 게. 독립군 내부에서도 사회주의 세력은 받아들이자. 어차피 남의 나라 땅에서 활동할 거면은 그들의 조건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서 독립군 내부에서도 사회주의 세력은 이 조건을 받아들이자 그랬어. 누가 거부한 거야? 민족주의 세력은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이 자유시참변은 그 러시아 사회주의 세력과 독립군 사회주의 세력의 편을 먹고 독립군 민족주의 세력을 학살한 사건이에요. 같은 동포들끼리도 싸운 거야. 이게 진실이에요, 자유시참변에. 그러니까 그만큼 분열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여기서 상당히 많은 독립군들이 대량으로 학살당하고요. 여기서 살아남은 독립군, 다 죽진 않았을 거 아니야. 살아남은 독립군도 어떻게 했을까? 결국 우리가 갈 곳은 어디밖에 없다? 간도밖에 없다. 하고 이 간도 지방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그 지도예요. 자, 여기서 봐봐. 스토리 좀 정리하면은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 두 번의 승리 이후에 일본이 독립군에게 시련을 줍니다. 독립군의 근거지를 쓸어버렸던 무슨 참변? 간도 참변. 그리고 간도 참변 이후에 독립군을 재정비했고 독립군이 이제 어떻게 하지 하고 있을 때 러시아가 우리에게 오면 먹여주고 채워주고 다 해드릴게요 해서 독립군 중에 일부가 어디로 갔어요? 일부라고 하지만 상당수였어. 거의 대부분 일로 갔어. 어디로? 러시아의 말을 믿고서 러시아 땅인 스보보드니 자유시로 갑니다. 근데 이제 일본의 협박을 받은 러시아의 말도 안 되는 조건에 반발하는 과정에서 그 독립군 내부에서도 민족주의랑 사회주의 간의 지휘권 다툼으로 인해서 자유시 참변, 러시아군에 의해서 독립군이 학살당하는 자유시 참변이 발생하게 되고 살아남은 독립군은 만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두 번째 간도 참변과 내가 이거 제목을 안 적었네. 간도 참변, 자유시 참변. 그거예요. 우리의 시련. 자, 급하게 쓰니까 글씨가 날라갔죠? 그럼 마지막 지도로 봅시다. 마지막 지도. 항상 시련이 있으면 그 다음 뭐가 와야 돼? 극복이 와야 돼. 참고로 내가 이 넘버링 순서 붙인 건 그 시간의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자, 돌아온 독립군들이 무엇을 했느냐? 애초에 자유시로 건너가지 않고서 간도를 재건하겠다고 일찍부터 돌아온 독립군, 그리고 자유시 참변으로 피해를 보고 돌아온 독립군들이 이제 할 일은 뭐밖에 없죠? 다시 독립운동을 해야 되는데 간도가 초토화되잖아. 이제 할 일은 뭐밖에 없어. 그 초토화된 간도를
재건하는 재건 작업에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간도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게 3부야. 세 개의 부. 거기 지도 보시면 제가 진하게 표시했죠. 무슨 부가 있죠?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가 있죠. 이걸 줄임말로 참정신이라고도 합니다. 참정신. 참정신을 만드는데 이건 여러분 누가 만든 거야? 그래, 군인들이 만든 정부예요. 그래서 이거 3부는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의 특징은 누가 만든 정부? 독립군, 군인들이 만든 군사 정부입니다. 그럼 얘네가 왜 정부까지 만드느냐? 이거는 일종의 다짐이야. 생각해봐. 여기서 독립군이 돌아왔다 그래서 거기 살고 있는 동포들이 독립군들을 처음부터 잘 받아줄 수 있을까? 아니잖아. 여기는 동포들, 독립군들이 일본이랑 싸울 때마다 뭐 음식도 제공해주고 그렇게 도와줬는데 그 독립군 도와준 대가가 뭐였죠? 고향이 초토화된 거야. 간도참변. 근데 그들을 지켜줘야 되는 독립군들 어떻게 했죠? 자유시로 가네마네 이러면서 막 그러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동포들의 마음이 되게 싸늘했어요. 그러니까 돌아온 독립군들은 동포들에게 사과를 구하고 다시는 여러분을 떠나지 않겠다 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 다짐의 증거가 이거야. 정부를 만든 거야. 그러니까 여기를 떠나지 않겠다. 이제 우리 아예 여기에 완전히 뿌리를 박겠다. 다시는 일본군이 쳐들어와도 여기를 버리고 떠나지 않겠다 라는 다짐을 보여주기 위해 정부까지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정부를 만들었어. 그럼 동포들이 어떻게 해야 돼? 잘해줘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군사정부라 그러면 여러분들 군인들이 만든 정부, 힘으로 찍어 누르는 독재정부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정말 민주적인 정부였어. 권력을 세 개로 나눕니다. 삼권 분립. 법을 만드는 입법. 그리고 그 법으로 사람들을 다스리는 행정. 그리고 그 법이 잘 지켜지는가 감시하는 사법. 입법, 행정, 사법으로 권력을 나누어요. 그리고 왕이 없는 공화주의 자치정부였어. 그러니까 철저하게 거기에는 동포들의 의견을 물어가면서 만든 정부야. 그리고 여기는 세금도 걷어요. 삥 뜯어야지 그게 아니야. 이 세금으로 뭐 한 거야? 군대도 기르고 그 동포들을 위한 복지 사업을 벌입니다. 여기서 재판도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든 그 기능이 갖추어진 정부를 만든 거야. 근데 왜 하나가 아니고 세 개였느냐? 독립군 내부에서도 의견 다툼이 발생한 거예요. 생각해봐. 먼저 자유시로 안 간 애들과 뒤늦게 돌아온 애들 한 마음으로 또도 뭉칠 수 있을까? 아니지. 애초에 자유시로 안 간 애들은 말하겠지. 야, 거봐. 내가 수상하다 그랬지? 야, 조건이 없는 호의가 어디 있냐? 그걸 믿냐? 어이구, 그걸 왜 가가지고, 어이구, 이러는 거고. 돌아온 독립군은, 야, 애초에 니네가, 우리랑 같이 가줬으면, 우리 이렇게 피해 안 봤어. 이렇게 앙금이 쌓인 거야. 그래서, 만들긴 만들었지만, 일부가 아니라, 세 개로 쪼개진 거예요. 자, 아무튼, 여기서 제일 기가 질린 건 누구냐? 일본이에요. 생각해봐, 얘들아. 간도 참변으로 근거지 한번 싹 밀었어. 러시아 땅으로 도망가길래 러시아까지 협박해가지고 자유시 참변으로 또 한번 싹 밀었어. 두 번을 밀어버린 거야. 근데도 포기하지 않고 바퀴벌레처럼, 내가 말한 바퀴벌레 일본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야. 바퀴벌레처럼 돌아와서 또 이제 정부까지 만든대. 여기 떠나지 않겠대. 일본이 진짜 지긋지긋한 새끼들 이래가지고 독립군을 쓸어버리기 위해서 여기가 중국 땅이잖아. 여기 있는 중국 깡패, 군벌, 군인, 경찰, 공무원들과 협정을 맺습니다. 미스야 협정. 이게 바로 미스야 협정이에요. 자, 얘들아. 미스야 협정은 누구랑 맺은 거야? 이거는, 일본과 중국이 맺은 거야. 일본과 중국이 맺은 거예요. 일본군이 독립군을 탄압하기 위해 중국 군벌, 군인, 경찰, 공무원들이랑 맺은 협정. 그 내용은 누가 됐건, 그 어떤 중국인이 됐건 독립군을 잡아오면 산채로 잡아오건 시체로 가져오건 데리고 올 때마다 돈으로 바꿔주겠다. 라고 하는 협정인가. 이 협정이 맺어지자마자 어떤 일이 발생할까? 중국 땅에 활동하는 깡패, 군인, 할 거 없이 독립군 조선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인간 사냥이 펼쳐진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는 일본군뿐만 아니라 누구도 조심해야 돼. 중국도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진 거야.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세 개로 쪼개지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세 개의 부가 하나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힘을 합치자 해서 뭐가 벌어져? 삼부 통합 운동이 벌어지는데 이거는 언제 공부하느냐? 1930년대 공부할 거야. 20년대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그럼 우리 한번 뒷장을 잠깐 넘겨볼까요? 뒷장. 40번 프린트를 뒤로 넘겨보세요. 뒤로. 자, 뒤로 넘겨보시면은 그 오른쪽 중간에 내가 하트표 쳐놓고 제목으로 1920년대 국외 독립운동 한눈에 보기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들. 지금 이 공부한 이 세 개의 지도로 나누어 공부한 사건을 제가 하나로
통합해 놓은 겁니다. 이건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저는 컴퓨터 못해서 선생님의 아내가 만들어준 지도예요. 거기 보시면 여러분들, 야, 순서는 여러분이, 여기 나온 사건들, 순서는 여러분이 넘버링 붙여봐. 자, 크게 정리하면, 우리 오늘 뭐 배웠죠? 1920년대 국외 무장투쟁 공부했습니다. 크게 세 파트로 나누어 기억해야 한다. 승리, 시련, 극복. 승리 이후에는 시련과 극복의 반복이다. 스토리라인 잡아 두시고, 승리는 뭐였죠?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봉오동 전투, 김좌진의 북로군 정서군과 나머지 독립군 연합부대가 이긴 청산리 전투. 이 봉오동 전투랑 청산리 전투는 지역과 어느 부대가 활약했는가 꼭 비교해서 알아두시고요, 여러분들. 특히 청산리 전투는 홍범도, 김좌진 같이 참여했고 청산리 지역을 중심으로 6일간 10일 동안 싸웠다. 청산리라는 지명이 안 나올 수도 있다 말했고, 그 다음에 이제 승리 이후에 시련, 무슨 참변? 간도 참변, 자유시 참변. 그리고 나서 그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시 간도 지방으로 돌아온 독립군들이 뭘 만들어?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공화주의, 자치정부, 군사정부 3부를 만듭니다. 또 일본이 이거를 탄압하기 위해서 무슨 협정을 맺어요? 중국이랑 미스야 협정을 맺죠. 그러니까 승리, 봉오동 청산리 전투, 시련, 간도 참변, 자유시 참변, 극복 3부의 성립, 그리고 또 일본이 주는 미스야 협정이라는 시련. 이렇게 기본적인 스토리 라인 잡아놓고 이 지도에서 시간의 순서 쫙 정리하고 봉오동 청산리 전투 비교하시면 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